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예, 오늘 비가 많이 오죠? 무슨 장마철 같아요, 그죠? 예, 비 오는 장마철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되게 추워진다는 얘기가 좀 있죠, 그죠? 아이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다운되니까. 오늘 이제 몇 주 차예요? 네, 5주 차입니다. 5주 차도 거의 끝났죠, 이제. 그렇죠. 실주 과정에서 5주니까 뭐 거의 이제 점점 이제 양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부담스러운 것 좀 많이 있을 거고 생각보다는 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양이 점점 늘어나네. 이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기본 과정 가면은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배신감 느꼈다. 분명히 기초 들을 때 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양 자체가 이 생각보다 엄청 많구나라고 하는 게 또 있고 좀 그럴 겁니다. 꾸준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학원 그 합격자 모임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모임 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우리도 아시겠죠? 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래. 자,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진짜. 한 끗 차이요. 예, 합격과 불합격은 진짜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 이쪽에서 안 보이네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뭐야? 재산세 그렇죠. 오케이. 자, 재산세 의의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많이 강조드렸죠.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거를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1번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자, 그리고 언제 현재 갖고 있어야 돼요.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정기적으로 부과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정기적으로 부과 납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납기. 자, 언제였죠? 7월 16일부터 그렇죠. 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 그리고 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뭐가 7월에 과세하고 뭐가 9월에 과세한다. 물론 이따 이제 하겠지만은 먼저 내가 상가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상가 건물. 자, 7월이 됐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요것만 이제 계산해서 나온다. 그래서 건축물분 재산세가 이제 요때 과세가 되고 자, 9월에는요. 9월에 이렇게 그렇죠. 9월에는 이제 토지분재산세가 이제 이렇게 과세가 될 겁니다. 자, 하지만 단독주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위에도 건축물이고 밑에도 땅이지만 얘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한꺼번에 계산해요.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한 번에 보내도 되지만 너무 금액이 크잖요. 그래갖고 반씩 나눕니다. 주택의 2분의 1. 주택의 2분의 1과 자 그리고 주택에 대한 2분의 1입니다. 선박이랑 항공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걷는다, 늦게 걷는다. 이런 마인드 별로 안 좋긴 하지만은 선박이랑 항공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7월과 9월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도 시군 구세입니다. 시군구. 취득세는 무슨 세였죠? 특광도 그렇죠. 특광도. 등록명세 기억나세요 혹시? 도구. 그럼 얘는 시군구. 자, 이것도 1년 내내 특광도, 도구, 시군구 붙어 있어야 되고 사실은 등록명세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취득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특광도세냐, 시군구세냐. 자,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자, 그다음에 재산세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아라. 전 이겁니다. 보통 징수한다. 자, 요건 뭐를 보낸다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낸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드릴 테니 내기나 잘 내주세요라고 하는 세금이고 우리 행위세입니까? 보유세입니까? 보유세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고 내는 세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질과세 했었죠. 요렇게 어떤 갑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농지로 재산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5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뭘로 쓰고 있다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주차장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럼 과세관청에선 공부대로 과세한다, 실질대로 과세한다. 실질대로 과세한다. 근데 이게 그럼 바뀌면 어때? 바뀌면. 자, 바뀌면은 내가 공부상으로는 대지라고 돼 있는데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6월 1일쯤 돼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거 농지. 네. 나 그러면 이렇게 해줘. 야, 요거 돼요, 안 돼요? 정말이 맞다면 되는데 요게 일시적으로만 요런 것 같다. 아니면 바꿔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했다. 그래서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뭐대로 과세해요? 공부상 현황대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세입니다. 동작구에 내가 아파트를 3개를 갖고 있으면은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 물건별로. 하지만 합산 과세하는 것도 있죠. 뭐 토지인데 토지 중에 뭐? 그렇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합이라고 쓸게요 그냥. 자, 그리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내가 동작구에 나대지를 만약에 5필지를 갖고 있으면 필지별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합산. 내가 만약에 동작구에 상가 건물을 3채를 갖고 있으면 그 땅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이니까 합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하여 이제 1번 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각종 대장이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등재 현황과 사실 현황이 달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공부상 현황에 따라 사실 현황에 따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실질과세니까. 그런데 다만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 등재 현황과 다르게 이용함으로써 이게 중요하죠. 자, 세부담이 어떻게 오히려 낮아지고 앉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대로 공부대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엔 이번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든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뭐 단독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지문 하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자, 요거 좀 잘 봐주세요. 그렇죠? 자, 다음에 이제 토지.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즉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이 토지라고 하는 거는 뭐니? 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거 중요하죠. 무슨 토지? 사실상 토지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부속 토지도 토지 아니에요. 얘는 근데 토지분으로 과세한다, 주택분으로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게 과세가 되는 토지에는 예외.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가지 건축물, 5만 가지 시설물 등재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무허가다 이런 경우에도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돼요. 자, 근데 주택은요? 마찬가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는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이거 됐죠? 근데 이거보단 주택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주택은 위에 것만 주택분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땅까지도 주택으로 과세하죠. 이것도 주택이고 얘도 주택이라는 거 결국은. 근데 땅이 엄청 넓어요. 전부 다 주택으로 과세한다 아니면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이건 1년 내내 나올 거니까 좀 잘 보세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일단 지방세에선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양도소득세 되면 좀 복잡해져요. 3배, 5배, 10배 막 이렇게 복잡해져요. 자, 그다음에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주택. 자, 이렇게 3개 6집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지, 그렇죠? 이제 갖고 있다고 칠게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단독주택이지만, 단독주택? 그럼 이거 재산세 매길 때는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자 0.1에서 0.4% 매기면 무조건 거의 요게 될 거예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재산세 매길 때만큼은 마치 아파트처럼 각각 하나씩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택은 땅도 같이 계산할 거 아니냐? 그럼 6집의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6분의 1 얘랑 합쳐서 세율 매기고 요거 합쳐서 세율 매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겸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의 동의 겸용일 때하고 하나의 구가 겸용일 때하고 동의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건물 단위가 겸용이라는 거고 구가 뭐예요, 이게? 하나의 구획된 공간이 겸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의 동의 겸용인 경우에는 뭐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하나의 구획된 공간이 겸용이다. 이거 뭐 생각해라? 시골 동네 가면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드르륵 열고 들어가는 가게집. 그쵸? 오케이, 가게집. 제가 강남역에서 말을 했는데 요즘 그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유인물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집에 보면 화면이 2개잖아요. 이렇게 2개인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제 할 때 가끔 옛날에 MBC 베스트 극장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유튜브로 가끔 떠요. 근데 그때 보면은 너무 재밌어 그게. 근데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오더만. 시골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그래서 앞에 신신애가 제 물 이렇게 앞에 껴안고 막 이럴 때 나왔었어요 그때. 그거 너무 재밌었어. 그렇다고요. 자, 면적이 얼마? 150이 주택이면 전부 다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상가 부분이 오히려 크고 주택이 조금이면 어떡하죠 그러면? 상가가 이만하고 살림집이 요만해요. 그럼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주택이 더 크고 상가가 요만해. 그냥 다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잘 보시면은 요거 단층짜리 주택이다가 3층으로 올렸는데 이게 무허가네. 무허가로 쓰고 있는 주거용 면적이 얼마? 100분의 50 이상이면 이건 전체를 뭘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안 본다. 무허가 건축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뭘로 봤어요? 종합합산. 그렇죠?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요 좀 잘 봐주십시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실질 현황이냐 공부 현황이냐 이거하고 지금 요거 있죠.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요 2가지는 내 진짜 이거 건다니까 이거 이번에 팔 걸어 나와요 이거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근데 어렵지 않죠. 해만 다 걸어왔어요. 근데 잘 있죠,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33회 때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를 겸용하는 건물, 겸용주택 말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기억. 하나의 동해 건물이 주거와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오케이, 요거 맞고. 하나의 구획된 건물이 주거와 외 용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60이래요. 100분의 60이면 100분의 50이 넘죠. 자, 이런 경우는 전체를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 반드시 문구대로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60이냐 70이냐. 이게 만약에 그럼요, 여러분. 잠깐. 50이라고 나왔어요. 50. 그럼 옳은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요? 50이라고 나왔어요. 옳은 지문입니다. 50 이상이면 50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디귿.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자, 바닥 면적이 몇 배? 자, 10배. 요게 오답으로 20배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배. 20배라는 숫자는 우리 책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배, 10배. 오케이. 자,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33회 때 나왔던 실제 문제예요. 한 글자도 고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라. 공인중개사 시험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냐면 너무 할 게 많아. 어쨌든 한 번씩이라도 훑으려면 이게 많아서 문제지, 하나 봤을 경우에 그걸 뭐 이렇게 막 심도 깊게 그런 것들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 면적이 아까 했죠?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 건물을 뭘로 안 봐요? 주택으로 안 본다. 그냥 무허가 건축물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부속 토지는 뭐라고 했어요? 종합합산 과세. 자, 그러면 우리 종합합산 과세 대상 대표적인 세 가지는 얘입니다. 기억나세요? 나대지 먼저. 나대지. 나대지. 위 아무것도 없네? 자, 또. 그렇죠. 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위에 건물이 있긴 있는데 이게 무허가래. 없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디 초과하는 경우? 기준 면적. 네,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까 했듯이 집이 너무 마당이 넓어요. 자, 기준 면적은 몇 배예요? 10배, 10배. 10배를 벗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나대지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 보시고. 자, 다음 납세 문제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이때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뻔하지 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면 어떻게 이거였어요. 우리 공유로 갖고 있는 경우 누구였죠? 지분권자 각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70%를 갖고 있고, 자, B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 30%를 갖고 있습니다. 몰라. 일단 계산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한테 얼마 보내면 돼요? 70만 원. B한테 얼마? 30만 원.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냥 지분권자. 근데 A와 B가 갖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몇 %씩 갖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 균등. 잘 보시고 균등. 자, 그다음에 둘이 갖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갖고 있는 게 얘는 A가 소유하고 있고, 자, 이건 B가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일단 구해. 자, 100만 원 구한 다음에 이제 A하고 B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요? 면적 비율대로,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절대로 여러분 면적 비율대로 나누는 거 아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됐죠? 어제 노원학원에 그 합격자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좀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안 해요? 아니,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더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네들은 붙었다고, 그지?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요즘 잘하고 계시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그래도 이제 프레스를 줘야 또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막, 근데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잔소리했을 경우에 좀 효과가 있는 거지. 부모님도 맨날 혼내면 그냥 내성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실 때. 자,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제가 평소엔 잔소리 안 하겠지만 언제 한번 크게 한번 할 일이 한번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건 대부분 그죠,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세법이 진짜 뭐 5개 받고 이러면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요거 됐죠? 두 사람 이상일 때. 자, 그 다음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3번은 나중에 기본 과정 때 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이에요.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가 있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뭐 안 한 경우, 신고 안 한 경우. 그래서 요거는 5월 28일 날 내가 잔금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6월 1일 현재 등본 떼 보니까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이 사람 분명히 오늘 내일 중에 등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안 한겨. 자,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신고한다, 신고. 자, 신고할 때는 구청에 신고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 구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구청에. 자, 며칠까지? 15일 내 신고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라고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거 공부상으로만 내 거지 원래 저 사람 거예요. 저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하면 해주는데 안 했다. 그럼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 이거 이름만 내 걸로 돼 있지 사실상 누구 거다? 종준 거다. 그럼 내가 내기 싫으면 뭐 해야 된다 이것도. 15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누가 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5월 28일 날 아버님께서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물려주신 재산은 상가 건물 3개를 이렇게 물려주셨다라고 해요. 어머님은 진작에 돌아가시고 A라고 하는 큰아들, B, 그다음에 C 이렇게 아들만 3명이에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요거 등기 못 하죠? 아버님이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누가 내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A다. 자, 이런 경우에 여차하게 누가 내게 생겼다? 주된 상속자인 내가 내게 생겼습니다. 내가 내기 싫으면 뭘 해야 돼요? 마찬가지 신고. 언제까지 신고? 15일 내에 신고. 구청에 신고, 경찰서에 신고. 구청에다가 신고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 등기도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라고 신고도 안 했다. 요것만 내 거지 얘네 둘은 얘네한테 보내주세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누구한테 몰빵이에요? 주된 상속자. 자, 주된 상속자가 누굽니까? 연장자가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 민법상 지분이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민법상 지분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배우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민법상 지분이 똑같죠? 2사람 이상이네. 자, 이런 경우는 누구예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좀 그래. 법에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좀 그래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거 물어봤더라고. 쌍둥이면 어떡하니? 모른다 그랬어, 누군. 뭐야 도대체 그런 거 안 나와 시험에. 누가 집에 물어봤어요. 그럼 쌍둥이인 경우에 어떡하나요? 그래갖고 그거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거 됐죠? 오케이. 이거 있으면 또 들어온다.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누군가요? 또 물어볼 수 있겠다. 됐습니다. 이거는 안 나와요. 아니 요즘부터 벌써 이제 이거는 도저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들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제 요거 좀 듣고 나니까 본인의 케이스 지금 요러요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일단은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으뜸입니다. 10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20, 30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못해 이걸 도저히. 나 연구는 나중에 연구네. 자, 주된 상속자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상속인 각자 기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주된 상속자. 취득세 때는 반대로 절대로 주된 상속자 아니에요. 걔는 또 상속인 각자예요. 이 2가지가 믹스가 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뭘로? 유상으로 무상으로? 무상. 절대로 유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자, 유상 아니에요. 자, 누가 내요? 매수 계약자. 우리 매수 계약자 누구 생각해요? 우리 S전자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교육하면서 이렇게 한 사진이 찍혔던데 S전자 리 회장님 그죠? 뿌띠야 뿌띠 그죠?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자 요렇게 이제 산단에 9개 필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얘네가 거의 완성이 되었다. A, B, C 미리 들어와 쓰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을 매수계약자 즉 재산세를 내야 할 사람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그다음에 우리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누가 냅니까? 위탁자. 자,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자 이렇게 S신탁한테 맡겨놓은 거 원래 납세의무자는 얘입니다. 그런데 갑영감님이 재산세를 안 내요. 그리고 다른 재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가 내요? 수탁자. 연대납세 의무, 물적납세 의무. 물적납세 의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낸다. 맡아놓은 그 신탁재산으로 낸다. 맡아놓은 그 신탁재산으로 낸다. 자, 요거 잘 보시고. 채비지나 보류지.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환지로 정하지 않고 잠깐 키핑해 놓은 땅이죠. 재산세를 누군가는 내야 됩니다. 누가 내요? 사업 시행자. 자, 6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7번 보시게 되면은 누가 내요? 사용자. 자, 요건 키워드가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 건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현재 그럼 누가 쓰고 있니? 저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많이 부담스럽지 않죠. 한 2번 정도만 보시게 되면은 그냥 무난히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겁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5월 28일 날 아버님 돌아가셨고 사실상 A, B, C 소유자를 신고도 안 했다. 자, 그러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근데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오케이, 맞죠? 이게 답. 답이 아니라 옳은 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입니다. 자, 이때 수탁자예요, 위탁자예요?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자, 그리고 요 위탁자별로 구분됐다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이 옛날에 이 당시에는 요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 요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그리고 수탁자에게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 3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 사람이 매수계약자이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되고 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뭘로 정했다? 채비지로 정했습니다. 자 누구예요? 사업시행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6월 15일까지 신고도 안 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나와 있던 아까 6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언제나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입니다. 장부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거는 전부 다 틀려요. 무조건 시가표준액. 대신에 토지 건물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백분율을 곱해서 조금 낮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공시지가 1억짜리 땅이지만 1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70%를 곱해서 자 얼마가 돼요? 7천만 원. 1억 전부 다 과세하지 않고 7천만 원만 과세할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은 얼마? 이제 주택은 얼마? 60. 주택은 더 낮아요. 주택. 선박이랑 항공기는 곱하는 거 있다 없다? 곱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자체가 그냥 과세표준이 될 겁니다. 자,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 OX. 오. 주택이면 60. 근데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니까 70.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원래 물건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을 세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한 과표에다가 세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각각. 하지만 토지는 그게 아니죠.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세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합산과세 대상이니 그러면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자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OX. X죠.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합산과세하는 건 뭐밖에 없다.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이 2가지입니다. 주택은 이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세율입니다. 자, 표준 세율이니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근데 한 번 가감하면 3년간, 5년간 해당 연도만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한 번 깎아줬다고 3년씩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세율입니다. 왜 웃었어요? 진짜? 이었어요? 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천분의 0.7, 1천분의 0.7. 100분율로 하면 0.07. 근데 시험엔 1000분율로 나오니까 1000분율로 하자고요. 1천분의 0.7. 공장용지와 산업용 토지. 아유, 너무 생산적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자 무슨 터미널? 요거 여객 터미널 아니면 화물 터미널 각종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염전은 왜 그렇다? 소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염전 터미널이 많이 나오죠. 자, 1천분의 3배 1천분의 2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엄청 넓죠. 고급 오락장용, 유흥업소나 도박장용 건물에 대한 토지입니다. 자, 이거 1천분의 40 분리과세. 자, 요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해요? 비례세율. 자, 요런 세율은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세율.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세율. 자, 그리고 별 리사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 별도 합산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축물의 부속토지. 우리 건축물의 부속토지예요.
네, 건축물. 상가 건물이 있는데 그 밑에 땅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대표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 있는 밑에 땅은 전부 다 별도 합산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만약에 무허가다 이런 경우에 밑으로 가는 거죠. 자, 종이요, 변리사, 종이요, 종이요, 변리사, 변리사, 종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해요?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인데 그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비례세율이에요. 일단 건물이요. 자, 무조건 1천분의 2.5. 1천분의 2.5. 1.5. 자, 그런데 공장은 원래 우리 어디 있어야 된다? 공장은 군지역, 읍지역, 면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도시지역에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공업지역에 있어야 돼요. 야, 근데 너는 도시지역인데 왜 갑자기 주거지역에 있니? 형이 거기 외수. 자, 몇 배? 2배. 2배니까 1천분의 5. 자, 그리고 야, 공장 가뜩이나 지금 거의 세웠어? 거기다가 어디에다가? 그렇죠. 과밀옥제권에다가 이건 나쁜 짓이야. 자, 몇 년간? 5년간. 얘는 몇 배? 5배예요. 그러니까 2.5에 5배니까 12.5. 5년간입니다. 자,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은 1천분의 40. 얘는 무조건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진세율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은 무조건 누진세율 없습니다. 비례세율. 그래서 혹시 지문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이런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 아니라.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생각을 일단 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얘는 비례세율로만 돼 있어요. 누진세율 없습니다. 이건. 자,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위에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포함해서 주택분으로 과세. 주일사. 그래서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아유, 이건 뭐 1년 내내 그냥 붙어 다녀야 돼.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요 세 가지. 얘네들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이따 갈 거예요. 그런데 집이 내가 여러 개가 아니라 집이 하나다. 자, 그리고 시가 표준액 얼마 이하? 아직까지 9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뭐 5, 사모님. 여기서 0.5씩 뺍니다. 1에서 0.5 빼면 얼마예요? 1천분의 0.5. 4에서 0.5 빼면 3.5. 그렇죠. 1천분의 3.5.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5 사모님.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5 사모님. 이렇게 보시고. 자, 7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뭐 땡큐이 되죠.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래요?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요것만 알면 한 3초? 예, 그 정도 높을 수 있죠. 자, 먼저 별. 맞네? 예. 분리과세. 아니죠. 자, 얘는 1천분의 0.7, 1천분의 2, 1천분의 40이니까 무조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 지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형이 거기 외수. 얘 얼마였죠? 1천분의 5. 1천분의 5. 1천분의 5. 2배. 그래서 디귿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비례세율. 주택은요. 주일사. 오케이. 자, 그럼 답은 뭐예요? 기억과 리을. 그렇죠. 오케이. 기억과 리을. 아, 진짜 이런 거 나오면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냥 막 찌릿할 것 같아, 그냥 막. 자, 그다음에 비과세입니다. 마지막.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국가 거. 근데 2번은 국가 등이 개인 건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 여기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사용이 중요해요. 개인 건물인데 구청이 그냥 임대료 안 나고 공짜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시건축물입니다. 자, 하지만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뭐는 과세했어요, 우리?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5개월 동안만 운영하고 있는 무슨 건물? 나이트클럽 건물, 임시건축물을 해놓은 것들. 해당 연도에 철거 예정인 건축물과 주택입니다. 자, 특히 주의하실 거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사치성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얘는 과세를 할 겁니다. 이거 좀 잘 보시고. 자, 5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말이 사유재산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고 있지 않느냐, 요거에 대해서 비과세.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입니다. 자, 대신에 무슨 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자, 요거는 분리과세예요.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 통제라 하더라도 누구?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하겠다. 제외한다라고 하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과세하겠다는 거죠. 전답이 많이 나와요.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그 다음에 공원자연, 보존지구. 자, 그리고 무슨 지구? 환경지구. 환경지구는 얘는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그래서 자, 요거 어떻게 외웠어요? 시체, 보존, 통제. 시체, 보존, 통제. 이렇게 쓰죠. 자, 8번, 28번. 28회.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1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1년 미만의 것. 비과세 맞죠?
아, 이거 사치성 재산이면 과세라며요. 이런 말 할까봐 괄호해 보시면 답지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 요건은 그냥 충족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지 않겠다는 거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번쩍 떠야 됩니다. 주택까진 비과세가 맞는데 뭐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토지 대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유치하게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많이 나옵니다. 국어 당연히 비과세 맞고, 자 그리고 무슨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전답과 수원 대지는 제외했습니다. 비과세 맞고, 각종 도로 같은 것도 비과세 맞습니다. 요거는 2번이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죠. 오케이. 자 9번.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자 이것도 번쩍 띄어야 되죠. 유료예요?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다. X. 그렇죠. 이건 과세 대상. 자 10번 마지막. 자 무슨 법에 따라 최종림 시험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맞나요? 시체 보존 통제. 자 이거는 O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교재 보시면 469페이지. 자 납세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의 납세 절차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어제 그 오시훈 교수님 그 인스타에 보니까 본인이 스토리로 올렸더만 그저 홀트 아동복지에다가 2천만 원인가 기부했다고 저희가. 대단. 아니 금액이 문제가, 금액도 엄청 크죠. 그걸 기부한다는 게 그쵸 쉽지가 않죠. 저는 맨날 뭐 자동이체로 조금 빠져나간 것도 막 내심 막 기부한다 하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분은 한 목에 그냥 그 큰 금액을 기부했더라고요. 자, 하여튼 멋진 분이요, 그죠? 아니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또 팀이 없어요 또? 이거를 가급적 20분 내에 끊으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30분까지 가요. 이제 이게 참 좀 그래요. 이게 가급적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지겹죠, 약간 처음에 앞에 할 때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똑같이 하고 앉았냐, 그죠? 아 그거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근데 왜 그래? 다 아는 내용 아니면 열심히 들어야죠, 그렇죠? 자, 납세 절차. 저는 개인적으로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에서 납세 절차가 가장 중요한 세목이 뭐냐? 재산세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그만큼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늘 하여튼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신고한 세금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약간 특례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세금을 계산했는데 너무 조금 나와. 이런 경우에 안 보내는 것도 있고, 반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보냈다가는 욕먹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까지만 커팅하는 상한선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서를 일단 받아두니까, 야 지금 재산세가 너무 많은데 이거 한 번에 안 내고 좀 잘라낼 수 없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분할납부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더 많아? 그럼 돈으로 안 내고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지가 결정해서 보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특이하다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매년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겠지만 숫자들이 난무합니다. 숫자. 근데 이 숫자를 어쩔 수 없이 알고 계셔야 돼. 자, 근데 이건 알죠? 예,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다? 뭐 이거 모르는 분은 없는데, 이런 것도 1번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1번 지문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매년 7월 1일이다. OX. X. 주민세의 주민세 맞죠? 오케이. 자, 6월 1일. 그 다음에 이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야, 요렇게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자, 7월에는 뭐가 나와요? 건축물. 9월엔 뭐가 나와요? 토지. 그래서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요 두 개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되게 따로따로 계산을 했으니까. 물론 아주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주택이에요. 해당 연도, 요거 잘 보세요. 해당 연도 1년치 단독주택 갖고 있는데 1년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절반은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 절반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요게 옛날에 오답으로 유치하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은근슬쩍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고 유치하죠.
시험 보다 보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어제도 이제 합격자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제일 이제 그 세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지문이 좀 길었다. 지문 긴 거 안다. 근데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읽으면 읽히는데 나중에 그 상황 되면 안 읽힌다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들어와요.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명 안 들었던 거. 자, 요거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자, 16만 원이면 절반으로 자르면 8만 원과 8만 원이죠. 아니 굳이 한 번에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를 뭐 굳이 나눠 보내니 한 번에 보냅시다 이겁니다. 요거 이해하죠? 자, 그래서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데 우리 한 번에 보낼 때는 빨리 걷어요, 늦게 걷어요? 빨리 걷어야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 숫자 알고 있어야 되고 20만 원 이하. 자, 이거 한 번에 걷으면 9월에 걷는다, 7월에 걷는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걷는다. 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도 장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납기별로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이러면 틀린 거예요. 각각이 20이 아니라는 게 이게 1년치가 20, 1년치가 20. 이거 아시겠죠? 해당 연도지 절대로 납기별 아닙니다. 오케이. 예. 숫자들이 좀 난무하죠. 근데 뻔히 많이 나오는 것들. 자, 그래서 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무도 관심이 없던 이 선박이나 항공기가 지난 34회 시험 때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세율을, 그렇죠? 선박항공기 신경 안 써도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고급 선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 선박 있잖아요, 고급 선박. 자, 고급 선박은 5%예요. 1,000분에 50에 1,000분에 50. 제일 높아. 1등이다, 1등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을 갖고 있는 분은 진짜 부자죠. 일단 이거를 집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딴 데 둬야 되니까 그거 뭐라 그래 이거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다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누가 고급 선박 준다라면 고급차로 바꿔달라고 하려고 이제. 그죠? 이거 됐죠? 예. 자, 그다음에 요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시부가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 대상이 종종 누락이나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보다 누락. 내가 만약에 동작구에 나대지를 이렇게 세 필지 갖고 있었어요. 얘도 나대지, 자, 요것도 나대지, 요건 나대지입니다. 그러면 9월 30날 일단 세금을 매길 때는 이렇게 전체를 합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하는 과세했는데 자, 요거를 누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고지서가 나갔고 이 사람이 돈까지 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10월 달에 발견한 거예요. 뭐야, 이 사람 나대지가 세 필지였잖아. 근데 두 필지밖에 과세 안 했죠.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원래 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요 법적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에 대해 사유가 발생하면 뭐 할 수 있다?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뭐요? 그죠? 자, 옛날에 수시로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한번 나왔어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답니다. 있다. 좀 치사하다, 그죠? 본인들이 실수하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그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요 기간과 관계없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최근에 한 2번 정도 또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있다, 없다 정도로. 있다, 없다.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징수 방법 뭡니까? 보통 징수. 자, 우리 지방세를 고지서를 보내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국세를 고지서로 보내는 거. 정부부가 국세는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징수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보통징수 방법.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분 재산세로 각각 구분을 해서 납기 개시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5일 전. 요것도 종종 출제가 돼요. 5일 전까지. 자, 그러면 우리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자, 여기서 말하는 5일 전이 잘 보세요. 9월 30일부터 5일 전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9월 16일부터 5일 전을 말하는 건가? 9월 16일부터 5일 전이 당연히 그렇죠. 아니 이때까지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납기 개시, 납기가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얘도 그렇고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 재산세는 납기가 시작하기 5일 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9월 11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각각 구분해요.
토지분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 구분해서 자 이렇게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재산세라고 하는 건 보통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7월에 보내는 게 있고 9월에 보내는 게 있는데 주로 9월에는 토지, 7월에는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반씩. 근데 주택에 대한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 각각 20을 말하는 거예요. 1년치를 20 말하는 거예요. 1년치 20. 이때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데 한 번에 보낼 때는 빨리 보내요, 늦게 보내요? 빨리 보낸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최소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내야 된다. 자, 그리고 고지서를 보낼 때 나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돼요. 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어차피 재산세 납기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 납기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세금 보낼 때 전자로 보냅니까? 등기로 보냅니까? 등기로 보내죠. 굳이 괜히 고지서 2개 보낼 필요 없죠. 그냥 같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기라고 하는 건 나란히 기입한다. 재산세 껌딱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아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원칙이에요. 큰 원칙.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세금을 열심히 계산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1,600원이에요. 1,600원. 1,600원, 만 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등기우편이 얼마죠? 2,000 넘죠? 2,000 몇백 원쯤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1,600원 걷자고 2,000 몇백 원을 태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것도 이건데 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소액 징수 면제. 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소액 징수 면제. 법령 이름이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세법 몇 조 소액 징수 면제. 이거예요. 소액 징수 면제. 자, 왜 그렇다? 우편요금도 안 나온다. 우편요금도 안 나온다. 1,600원 걷자고 2,000원 쓰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500만 원 받자고 1,000만 원 들어 소송한 친구 있어. 이건 자존심 문제래. 뭐 그런 친구도 있다. 어지간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하더라고 또.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치사한 문제. 그럼 세금을 계산해봤는데 딱 2,000원이요.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낸다고. 2,000원 미만일 때 안 보내는 거지. 2,000원이면 보낸다고요. 요게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게 2,000원. 저는 몇 번 얘기하지만 이상이냐 초과냐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출제위원은 전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 낼 게 그렇게 없나 이거. 자, 2,000원 미만. 어쨌든 2,000원이면 나와요 이거. 자, 얘는 뭐다? 고지서 아직 안 보낸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1,600원이요. 야야 보내지 마라. 쳐라 이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많아. 이건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100만 원 내라고 9월 달에 보냈어요. 자, 이제 1년 지났습니다. 2024년도인데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인데 정상적으로 FM대로 계산했더니 이게 200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오를 수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잖아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보냈다가는 욕먹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뛰는 거죠 이게? 뭐가 올랐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시가 표준액은 주변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정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너무 심하게 정한 거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욕먹을 것 같으니 몇 프로까지만 보냅시다. 그렇죠.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이면 얼마까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150만 원. 그렇죠. 오케이. 네, 150만 원. 100분의 150. 150%까지. 1.5배까지만 보내고 나머지는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자,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처음 거는 너무 조금 나와서 난리였어요. 1,600원밖에 안 나오니까 보내지 맙시다. 2,000원 미만일 때. 자, 요건 이름이 뭐다?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 반대로 얘는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특히 언제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직전 연도에 대해서 너무 많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만? 100분의 150까지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했죠? 하나는 너무 조금 나와서 난리. 지금은 너무 많이 나와서 난리. 됐죠? 자, 2024년도부터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멘붕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거 혹시라도 작년 공부하신 분들은 105, 110, 130, 법인은 150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없어요 이제. 주택은 상한선 없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2024년도 1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이거. 이게 어제 오늘 바뀐 게 아니라 진작 이제 그 예비령을 걸었어요. 2024년부터는 주택에 대한 상한선을 없앱시다 이렇게. 정말 개정된 거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크게 개정된 게 이거예요. 아, 재산세에 대해선 주택에 대한 상한선이 없구나. 어려워진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쉬워진 거지. 나머지는 100분의 150만큼 있는데 주택만 없어요. 그럼 주택은 아까 주택에 대해서는 처음에 2023년도에 100만 원인데 올해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다. 자, 이러면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없다? 보낼 수 있다고 이거는 이제는요. 주택은 주택만큼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지만은 공부할 땐 굉장히 심플해졌다. 작년에 무슨 105, 110 막 이거 배웠는데 그렇죠? 오케이. 없었습니다. 쉬워졌죠? 이게 나중에 되면은 종부세랑 섞이면 또 헷갈리는 거 알아요, 이거. 일단은 그때 가서 헷갈리자고요. 예, 지금 일단 없다. 자, 그래서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7월과 9월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통 징수 방법으로 보내는데 주택이 1년치가 20만 원이 안 되면 자르지 않고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7월에 7월에. 자, 근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아유 너무 조금 나오네. 소액 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보내고 너무 많이 나오네. 그럼 어디까지만? 100분에 150까지만. 근데 주택은 상한선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제 보내려니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저도 좀 같이 좀 어떻게 이렇게 자 무슨 세? 병기세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숫자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할 겁니다. 자, 분할납부예요.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명세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왔는데 이제 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할납부. 일단 고지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부담스러워 이거를 한 번에 내기에는. 그래서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분납.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분납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얼마 초과해야 되냐면 250만 원 초과. 자, 요건 숫자 알고 있어야 돼. 250만 원 초과입니다. 250만 원. 우리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를 받아들었는데 자 240만 원이에요. 이러면 잘라낼 수 있다. 한 번에 다 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다 내야 된다. 안타깝게. 자, 근데 260이네? 여러분요.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250입니다. 그럼 딱 250만 원이면 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에 다 내. 250 초과. 251만 원부터 250만 10원부터. 그렇게 초과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로 잘라낼 수 있냐면 2개월이에요. 자, 2개월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한 300만 원이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300만 원. 자, 1부는 9월 30날. 자, 1부는 언제? 이게 이렇게 오케이. 9월 30날 내야 되고 그다음에 11월 30날이에요. 9월 30일이 납기니까 일단 이때까지 일부를 내야 되고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잘라낼 수 있다 이겁니다. 11월 30일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250만 원이라는 숫자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 2개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걘 또.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아, 진짜 참 그냥 무슨 논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무조건 숫자 외워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됐죠? 자, 분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얘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내가 만약에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내라고 나온 게 자 만약에 4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9월 30날 일부 내야 되고 2개월이니까 11월 30날 낸다 그랬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잘라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씩. 자, 일단 250만 원은 무조건 내야 돼요. 250만 원은. 아니 내가 그럼 최대한 조금 낼 수 있는 건 얼마입니까? 일단 250은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400만 원 중에서 250을 넘는 얼마? 150만 원은 나중에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기본이 일단 무조건 250은 내야 돼요. 자, 근데 돈에 조금 내가 여유가 있어요. 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가 처음에 3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그냥 100만 원만 내겠습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돈을 먼저 내겠다는데 굳이 마다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돈에 더 여유가 있어. 350이고 50이래. 이 정도면 그냥 400 내지.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니 저희 사무실에서도 옛날에 1,260만 원인가 이제 세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소득세였던 것 같아 아마도. 근데 1,000만 원과 260을 나중에 따로 이렇게 내게 싶대. 그냥 한번 내면 안 되나?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 자유. 자, 그런데 처음에 200만 원 내고 나중에 200만 원 내겠다.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일단 무조건 얼마다? 250은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나오냐면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지금 아까 400만 원이었죠. 500이 안 되죠. 안 되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실게. 먼저 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본납이라고 합니다. 본납. 사실은 요거는 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세무쟁이들끼리 저희끼리 쓰는 말이 본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먼저 내는 건 본납. 나중에 내는 건 뭐라고 해요? 분납이라고 해요. 결국 그래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나중에 내는 금액이 얼마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분할 납부세액의 기준 분할 납부세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나중에 내는 금액이 얼마니? 고지서로 날라온 게 500이 안 되니 400이니? 그러면 400만 원 중에서 250 넘는 나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써야 돼? 자, 이렇게 이제 400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 250 아닙니까? 전체 400만 원 중에서 250을 초과하는 이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400 중에 250을 초과하는 금액. 자, 이 150을 다 분할 납부할지, 즉 전액을 다 나중에 낼지, 요 중에 일부만 나중에 낼지는 네가 선택하고, 이 뜻이에요.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뭐라고요? 나중에 내는 금액. 나중에 내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 중에 250을 초과하는 이 150에 대해서 나중에 낼 수 있는데 다 나중에 내든지 그 중에 일부만 나중에 내든지 이건 네가 선택하세요, 이 얘기예요. 이거 됐죠? 잘 이해하셨어요. 이 질문 1년 내내 수백 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250을 초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거 질문 진짜 1년에 수백 번 들어와. 자, 인강수강생 여러분들 제발 올해는 좀 이 얘기예요. 세금 나온 게 400이면 400 중에 250 넘는 이 부분을 나중에 낼 수 있다고. 분납이라고 하는 건 뭐다? 나중에 내는 금액을 말한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했죠? 오케이, 감사해요. 정말 수백 번 들어와.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야, 진짜 이 질문 막 이제 막 로이로즈 걸릴 것 같아 이제. 이거 됐죠? 두 번째 건 괜찮아요. 두 번째 거는 자, 처음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한 700만 원 나왔다가 치겠습니다. 700만 원. 자, 이러면 일단 또 그래서 9월 30일까지 원래 납기까지 내야 되고 11월 30일까지 2개월인데 이때는 이게 내야 할 금액이 500이 넘죠. 이때는 나중에 내는 금액이 잘 들으세요. 이 금액의 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내는 게 50% 이하예요. 그러면 최대 얼마? 350, 352죠. 요거 된다는 거예요. 난 돈에 좀 여유가 있네. 처음에 500만 원 내고 나중에 200만 원 내겠다. 이거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가 안 되니까 50%가 안 되니까 50%. 자, 근데 처음에 250만 원 내고 나중에 450 내겠다.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이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 50%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됐어요? 자, 고지서로 날라온 게 250 이하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250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요게 500이 넘는다. 이러면 50% 이하의 금액이에요. 50% 이하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요거는 사례형으로 나온 적은 없고 지문으로만 출제가 돼요. 지문으로만. 근데 요것도 사례형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주어주고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다 이해했죠? 오케이. 자, 마지막. 그럼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해야 줍니다. 신청 안 하면 분납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만약에 800이 나왔는데 별다른 분납 신청 안 하면 이 사람은 먹고 살만 한가 보다. 그대로 내야 돼. 자, 분납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이건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 기한까지가 언제래요? 7월 말, 9월 말까지.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자, 그럼 아까 토지분 재산세가 400만 원짜리가 우리 집에 왔다 쳐요. 그럼 400만 원 가지고 언제? 9월 30날 그날 구청에 가는 겁니다. 그냥 그거 들고서. 자, 뭐 신고? 슬리퍼 어떻게 알아? 예. 슬리퍼 신고 가는 거니까. 쫄래쫄래 반바지 입고 이러고 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제가 이거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잘라드릴까 물어본다니까. 그럼 최대 얼마? 250은 내셔야 돼. 그래요? 그럼 250만 원과 150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준다는 겁니다.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만 그 금액을 넘으면은 그냥 해줘요. 이렇게 이거는요. 이거 됐나요? 오케이. 절대로 10일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냥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돼요. 이거는
심지어 마지막 날 가서 해도 해준다라고 합니다. 해준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분납입니다. 분납. 자, 10분 쉬었다가 5분에 할게요. 예.